16번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여기 구분건물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의 아파트가 되겠죠. 1001동 건물입니다.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대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부르고, 이 구분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구분 건물을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죠. 이 구분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대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대지 사용권은 모든 자가 구분 소유권자 전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비율 형태로 존재하죠. 비율이 결정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9분의 1쯤 될 겁니다. 똑같다면. 그리고 이 토지는 건물과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따로 존재할 겁니다. 이때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여기 소유권 9분의 1씩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명의 소유자들이 9분의 1씩 다 등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을구에 기록되겠죠. 전세권 9분의 1씩 구분 소유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는 먼저 1001동 표제부가 존재하죠. 1001동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4호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죠. 건물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에 하단부는 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까?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 제목은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1001동 표제부니까 1001동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겠죠. 제목은 뭐였죠? 한동 건물의 표시. 그렇죠. 이 건물과 대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토지는 이거 전체겠죠. 이 토지 전체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뭡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03호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제목은 뭐죠?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요 303호와 대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 여기에 바로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 한동 건물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소재, 건물의 표시니까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칭도 존재하고 또 뭐도 있습니까? 번호도 있죠. 그런데 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에서 소재 지번은 이곳의 소재 지번과 일치하니까 여기에 소재 지번을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죠. 이 건물의 명칭과 이 건물의 명칭 일치하죠. 따라서 여기에 건물의 명칭이 기록이 됩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 번호와 건물 번호는 다르죠. 다르니까 건물 번호는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면적은 전체의 면적이니까 공용 부분의 면적이 포함되겠죠. 여기는 공용 부분의 면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전유 부분의 면적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갈 테고,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그리고 이 기타 칸에 무슨 등기가 이루어진다고요? 별도 등기. 기억나십니까? 별도 등기는 여기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번호가 들어갑니까? 303호 들어가야 되겠죠. 건물의 번호는 들어갑니다. 다만 소재 지번 명칭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소재 지번 명칭은. 그 다음에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맞습니까? 대지권의 표시 들어가죠. 여기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별도 등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3번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여기 이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의 소재 지번이 들어갈 테고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맞죠? 한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죠.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대지권 등기가 뭡니까? 여기에는 제목이 뭐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요 대지권의 표시.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대지권. 그래서 여기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토지등기부 해당 부에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5번 지문을 보시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뭐죠? 대지권의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했죠. 이건 어디에 기록합니까? 토지등기부 해당 부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7번 지역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금년도 등기 공무원 문제예요. 금년도 등기 공무원 문제인데 여기는 도로고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101번지. 소유자는 갑. 여기는 을.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역권 맞죠? 지상권인가? 지역권. 네. 지역권의 목적은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행로예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되고 토지 일부여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역지라고 부를 겁니다. 요역지는 토지 전부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승역지 등기부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어느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까? 승역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을. 이 지역권의 등기 명의는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면 요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지역권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지역권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을이라고 기록이 되면 1번 지역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등기 없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등기 명의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등기 명의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무엇을 기록하느냐면 먼저 목적. 목적이 뭡니까? 통행. 통행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범위.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범위.
이 범위는 전부이건 일부이건 무조건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인지 이걸 기록해야 되고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무조건 기록해야 돼요. 범위. 그 다음에 이 승역지는 받들 승자를 씁니다.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유역지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유역지 표시. 승역지 등기 기록에는 요 세 개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공동신청을 통해서. 그렇죠. 이건 공동신청입니다. 그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관은 이 내용을 승역지 등기 기록에 기록한 다음에 유역지 등기부에도 기록해야 됩니다. 1번 유역지 지역권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에 목적 뭡니까? 통행. 범위는 뭡니까? 범위를 기록해야 되고 유역지 표시도 해야 됩니다. 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유역지 지역권은 신청입니까? 직권이라고 했습니까? 직권.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직권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하나 더. 요 갑이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 A는 전세권을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전세권자는 을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그렇죠.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부기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을은 전세권자로서 지역권을 갖게 됩니다. 전세권을 넘기면 지역권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 B는 지상권 등기라고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은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배타적인 물권이 아니죠.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입니다.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기 때문에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권은 사용 권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 갑은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지상권자에게 있습니다. 이용권 가지고 있잖아요. 지상권은 사용 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용 권능이 이용권이에요. 따라서 갑은 B에게 지상권자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B명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겠습니까? 네?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설정해 줬으니까 소유자부터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에 의하는 겁니다. 여기 A가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도 B에게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A가 B에게 해주는 지역권 설정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요즘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지역권에 관한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되며 원칙은 공동신청. 그렇죠. 유역지에 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맞겠죠? 그렇죠. 2번.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그 지상권자는 그 권리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이거는 요 B를 얘기하는 겁니다. B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요거는 A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권자도 다른 지역에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지금 요 정도까지만 출제가 되지만 조금 더 높이 깊이 들어가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것도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금년도 등기공무원 문제예요. 요게. 그래서 3번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지역권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통행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민법에서. 통행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 이거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유는 상린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린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독립적인 물권이 아닙니다. 사용수익 권능의 일부예요. 사용수익 권능의 일부. 독립된 물권이 아니니까 이거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 이걸 얘기합니다. 이 통행지역권은 원칙이 공동신청이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으면? 판결이 있으면. 그렇죠. 판결서가 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이죠. 맞습니까? 이행 판결의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의 종류는 판결서가 이렇게 있을 때 주문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원고가 기록되고 피고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이때 여기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부르고, 여기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인 범위라고 불러요. 이때 이 주문은 두 줄에서 세 줄로 대단히 간략하다고 그랬죠.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네, 확인 판결. 맞습니까? 이 주문의 끝문장이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뭐뭐 한다로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 그렇죠. 이건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문을 보시면 통행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지역권 설정 등이라고 나와 있죠. 통행지역권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 판결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됩니까? 네? 이거는 확인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입니까? 확인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확인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판결을 가지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행 판결의 경우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확인 판결이지 이행 판결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5번.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되면 유역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맞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8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이거 한번 문제집 할 때 보신 건데 예전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 등기 신청인에게 작성돼서 교부됐죠. 두 번째,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폐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은 다른 자료가 대신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엇이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 요거는요, 등기 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따라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세 번째,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것. 즉, 등기 권리자가 새로운 등기명인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것. 따라서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새로운 등기명인으로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등기 신청인과 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새로운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일 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되고 통지가 되는 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고 통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되지 않죠.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통지한다고 했죠. 그 다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으로서 신청인에게 하는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른 경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신청인이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죠. 그 다음에 등기명의 되는 자는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등기명의 되는 자,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는 신청인이고 등기부에 올라가는 자는 등기 권리자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채권자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가. 그렇죠. 채무자. 세 번째,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이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거죠. 그런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성질이 약간 다른 게 네 번째, 강공서의 촉탁 등기. 강공서 촉탁 등기는 강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공서의 촉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따로 있을 때는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예외적으로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 강공서는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강공서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은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강공서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이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으니까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준다고 했죠. 이게 바로 등기완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뭐 있냐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등기소에 확인시켜야 되죠. 다른 방법 뭐가 있었습니까?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는 방법. 두 번째,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세 번째,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일반인일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위임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로 등기소에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지 않았죠. 대신 위임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제출했죠. 그리고 본인이 신청했습니까? 누가 신청했습니까? 대리인이 신청했죠.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 의무자 본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 대리인이라고 와서 등기를 신청했는데 위임 확인 정보, 공증 정보로 제출했다. 너 알고는 있어라. 네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등기부자 본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더. 위 확인 정보, 공증 정보로 등기를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등기무자 본인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5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이때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신청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영수증으로서 등기완료 통지는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는 신청인이 있을 때만 신청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직권이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곧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1번 지문은 영수증으로서 등기완료 통지도 작성되지 않고 또한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등기완료 통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보전 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죠. 맞습니까? 대신 뭐로 해준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3번 관공서 촉탁 등기에 있어서 관공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죠. 대신 뭐로? 등기완료 통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무자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무자, 얘는 신청인이죠. 신청인이니까 영수증으로서 등기완료 통지가 작성 통지가 됩니다. 신청인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위 확인 정보, 공증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무자 본인, 얘도 네 이름으로 누군가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필 정보 없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알고는 있으라고 등기완료 통지해 준다고 했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맞죠? 2번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고소신고를 해야 전자신청할 수 있다. 맞죠? 3번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없다. 맞았고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자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다고 했죠.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얘기할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될 테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정보 및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인증,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았죠? 회원인증이 돼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해야지만 인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0번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이거 뭐죠? 이중의 부정이니까 부정을 2번 했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등기할 수 있는 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럼 1번을 보시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2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건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취득이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취득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불가능하죠. 3번, 4번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가능합니까? 되죠.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등기할 수가 있죠. 미음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비읍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상속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포괄 이중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이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이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상석이 탑이자 전원에 동의가 있을 때는 양도가 가능한데 이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는 소작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 농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소작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토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과 이응 두 개입니다. 21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필 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공부상 합병 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 경우에 하필된 등기용지는 폐쇄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된다고 했죠. 따라서 지적공부에서 먼저 합병을 한 다음에 등기부에서 하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각하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먼저 합병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등기부에서 하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건데요.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 토지 소유자도 갑이에요. 둘 다 갑입니다. 여기 등기부가 따로 있겠죠. 여기 면적이 4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 면적은 50제곱미터입니다. 여기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여기도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면적은 표제부에 기록되죠. 그 다음에 여기 50제곱미터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소유자는 갑일 거예요. 이때 요 100번지 토지를 101번지 토지에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요 100번지 토지 등기 기록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폐쇄를 하게 될 겁니다. 요 폐쇄된 등기 기록을 폐쇄 등기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면적은 바뀌어야 되겠죠. 얼마로 바뀝니까? 네, 90제곱미터로 바뀔 겁니다. 요게 뭡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렇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면적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폐쇄된 등기 기록은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효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쇄된 등기 기록은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죠. 폐쇄가 됐으니까. 그렇죠. 다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공시적 효력은 없어요. 폐쇄가 된 상태니까. 하지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언제 부활할지 몰라요.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돼야 됩니다. 공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등기 기록을 열람을 신청한다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5가지 형태가 있죠. 전부증명서 형태 2가지 뭐가 있습니까?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두 번째,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형태 3가지가 있죠.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특정인 집은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이렇게 5가지 형태로 공개가 되는데 이 폐쇄 등기 기록은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5가지 형태로 공개되지 않고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폐쇄 등기 기록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가끔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폐쇄 등기기로 이전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갑. 100번지, 101번지, 그 다음에 여기는 40제곱미터, 여기는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갑. 그러면 갑은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소유권자가 동일하니까 합병, 합필 가능할 겁니다. 먼저 지적공부에서 합병한 다음에 등기부에서 합필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갑은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합병, 합필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합병도 안 되고 합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다든지 판매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을의 이름으로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때 합병이나 합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합병 제한 사유라고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또한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물론 이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얘기할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을명의 이러한 등기들은 다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 합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은 이쪽 토지에 대해서는 A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든지 그 다음에 판매 등기를 해줬다든지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를 해줬다든지 A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즉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금 요 갑은 현재 소유자는 둘 다 갑이죠. 이때 합병, 합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A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습니다.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은 합병,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왜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을에게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이때는 합병, 합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죠. 합병, 합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100번지 토지는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는데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B에게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갑은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B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고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갑은 합병,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왜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저당권은 등기원인과 그 날짜, 그 연월일,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입니다. 이때는 갑은 합병, 합필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설적 공동저당. 여기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동일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창설적 저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는 합병, 합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을에게 을 명의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을에게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등기원인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때는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갑은 합병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당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창설적 공동 가압류, 창설적 공동 가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합병합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기원인 연월이 동일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창설적 공동 저당으로서 합병합의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등기원인 연월일은 동일한데 접수번호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당권이. 이걸 추가적 공동 저당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합병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창설적 공동 저당만 합병합의이 가능하고 추가적 공동 저당은 합병합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죠. 창설적 공동 가압류,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합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설적 공동 저당만 합병합의이 가능하지 추가적 공동 저당은 합병합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 법무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등기공무원 시험 양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번 지문 맞았고 2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비례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지상권 변경 등기 등기 의무자는 설정자이다. 존속기간이 연장이 되면 더 오랫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지상권자는. 따라서 지상권자가 등기 관리자. 그 다음에 설정자는 더 오랫동안 사용 수익 권한이 제한받죠. 따라서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4번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할 때는 부기 등기하며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에 의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은 말소한다. 맞았습니까? 기억나셔요?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변경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뭐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당연히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부기 등기. 그 다음에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전부 다 앞서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같이 합산해서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경 전의 사항은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부기 등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순위가 달라지죠. 따라서 변경 전의 내용은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여기서 주말한다는 것은 말소한다의 옛날 표현이에요. 말소한다의 옛날 표현입니다. 5번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할 때는 주등기하며 변경 등기를 주등기에 의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등기사항은 말소하지 아니한다.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설명 필요할까요? 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확정될 청구권인 경우에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기억나십니까? 맞는 지문이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 가능합니까? 여러 번 강조했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권리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소멸 등기 이전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보존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3번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는 할 수 없으나 맞습니까?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망하게 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이때는 확정이라고 했죠. 그때는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철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인 증여는 무조건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4번 가등기 말소 신청서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했죠. 가등기 말소 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3가지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5번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학교법인이라고 나왔는데 학교법인도 재단법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단법인 무슨 학교, 재단법인 숙명대학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용어를 학교법인으로 바꿨을 뿐인데 학교법인도 재단법인의 일종이에요. 재단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관 기타 규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라는 게 필요해요. 이 네 번째 요건까지 충족이 되면 이제 재단법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는 재산에 대한 허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허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들었죠. 처음에 허가받은 재산보다 더 줄었죠. 따라서 처분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허가가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재단법인의 재산은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허가가 또 필요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문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재산이 줄었죠. 따라서 허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만 한 상태라고 한다면 재산이 줄었습니까? 아직은 줄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줄었죠. 허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언제 허가 받아야 될까요? 본등기 신청할 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본등기 신청할 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 2번이 될 겁니다. 좀 쉬었다 하죠.